안녕하세요. 오늘은 독이 든 양분 제2장 자살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코 더 적지 않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째서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하느냐고 물어도 되는 걸까요? 이 물음에는 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물음을 숙고한다면 삶을 좀 더 깊이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서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는 선한 존재, 즉 예수에 대한 배신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선함에 집착하면서도 선함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그러한 자신들의 악한 행실들 때문에 스스로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적을 만났을 때 자살을 선택하는 또 다른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의 적은 악성 불치병입니다. 이 경우는 인간적인 품위와 온전함과 삶의 질을 지키려는 의지가 개입된 자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자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상주의자의 자살은 삶이 공허하고 하찮게 보이는 사람의 자살과는 다릅니다. 이상주의자는 아무리 노력해도 언제나 부족하게만 보이는 자신의 성취에 의해 고통받습니다. 때때로 성취는 성취하는 사람을 죽입니다. 중단 없는 축으로 인한 후유증은 얼마나 처절합니까? 사람은 신체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자신에게 보조를 맞추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자신과의 조화 속에서 모든 건강한 발전은 이루어지는 거죠. 도리스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도리스는 연속적인 자살기도 후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중환자실에서 깨어났습니다. 자신이 죽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도리스는 수치심이 솟구쳐 올라 가라앉지 않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녀가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끊는 것조차도 제대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상담실이 수치심의 바다에 잠기고 있던 그때 상담자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녀와 함께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살아오는 내내 도리스는 빛나는 존재여야 했습니다. 그녀는 인류학교를 갖고 우등생이었으며 전국적인 시험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도리스는 경영 및 언론 홍보학 대학원에 들어갔고 스타였습니다. 그녀는 텔레비전 프로덕션 분야에서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경쟁은 점점 치열해졌고 중압감도 상승했습니다. 그녀는 격려나 따뜻함이라고는 없는 프로그램 제작만을 생각하는 모질고 요구 많은 상관과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경쟁사를 누르고 가 돼야 된다라는 그 공포감과 또 절망감이 차올랐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무가치하고 절망적인 무능감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녀는 약을 먹는 것으로 그녀의 추락을 끝내려고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상태들의 총합보다 훨씬 더 다양한 자기 자신을 경험하는 능력을 충분히 발달시키지 못합니다. 지나치게 확장된 고통으로 인해 손상되지 않은 자기의 측면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합니다. 혹은 고통으로 인해 자기의 손상되지 않은 요소가 무의미하게 보입니다. 삶은 고통의 순간들로 축소되거나 붕괴되고 한동안 삶이 무가치하다는 비난에 대해서 그 자체를 방어할 수 없습니다. 도리스는 자신을 정말로 좋아하는 남자를 버리고 그녀를 애매하게 대하는 남자에게 관심을 쏟았습니다. 그녀는 남자에 대해 지나치게 비판적이었습니다. 도리스의 부모는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에게 지대한 관심을 쏟았습니다. 도리스는 보살핌을 받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도리스의 부모는 그녀가 자신에 대해 불안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숙련된 기술, 훈련, 일을 성취하는 경험을 엄청나게 강조했습니다. 도리스에게는 자신만을 위한 시간,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혹은 그녀가 하고 싶은 어떤 것을 할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도리스의 어머니는 도리스의 초기 및 중기 아동기 내내 우울했습니다. 이제 도리스의 아버지도 우울증이었습니다. 도리스는 아버지를 조롱하면서도 한편
아버지의 조용하고 분명한 선함을 인정하고 고마워했습니다. 그녀가 함께 하늘을 날 수 있는 사람은 어머니였지만 도리스는 아버지의 말없는 일관성과 헌신을 생각하며 기운을 얻었습니다. 어머니는 끊임없이 도리스를 이중사고에 빠뜨렸습니다. 도리스가 어떤 식으로 행동하든 어머니는 그것 말고 더 나은 어떤 것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도리스의 어머니는 아기를 보살폈고 편안하게 해주었으며 최고의 육아 환경, 그리고 나중에는 최상의 교육적 및 인간적인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자신을 희생해서 아기에게 주었기 때문에 은밀하게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상담자인 마이클 아이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주는 양분과 함께 많은 독소를 흡수한 것 같군요. 사랑은 심리적인 독소를 먹을 만한 것으로 만들어주고 독소는 사랑을 독으로 변형시킵니다. 사랑은 자기증으로 위한 둥지를 제공합니다. 도리스가 받은 사랑은 도리스의 눈을 멀게 했고 그녀의 자기 안에 덕이 퍼져가는 과정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도리스는 고도의 성취자가 됨으로써 어머니에게서 자양분을 얻었지만 깊은 내적 지지를 받지 못한 결핍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도리스는 그녀에게 제공되는 양분과 함께 독소를 섭취하는 데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양분이 가장 적고 독소가 가장 많은 상황에 직면해서 잠재적인 양분에서 덕을 제거하는 긴장으로 인해 무너졌습니다. 그녀에게 양분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직장은 거의 치명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리스의 자살 시도는 양분에 비례하는 독소의 비율이 그녀의 인간적인 감각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그녀를 구해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심리치료는 도리스에게 시간과 공간을 주었고 지지를 제공했습니다. 가정과 사회에 무언가 나쁜 것이 있다는 느낌은 이제 매우 실제적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